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 심는 사람 곽탁타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원제는 종수 곽탁타 전이고요. 당나라 때 문장가인 유종원이 지은 글입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도록 우리말로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에 본격적으로 한문 원문을 읽으며 해석해보고 강의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곽탁타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곱사병을 앓아 등이 불룩 솟아 허리를 구부리고 다녔기 때문에 낙타를 닮은 데가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탁타라고 불렀는데 탁타는 그 말을 듣고 말하길 매우 좋다. 내게 꼭 맞는 이름이구나 하고는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자신도 탁타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가 사는 마을은 풍락향이라고 하는데 장안의 서쪽에 있었다. 탁타의 직업은 나무 심는 일이었는데 장안의 세력가나 부자로서 정원을 관상하며 노는 사람들과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모두 앞다퉈 그를 불러 나무를 돌보게 하였다. 탁타가 나무를 심거나 옮기는 것을 보면 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크고 무성하며 일찍 열매를 맺고 번성하였다. 나무 심는 다른 이들이 비록 엿보고 따라해 보아도 그처럼 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천성을 따름으로써 그 본성을 잘 발휘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무릇 심겨질 때 나무의 본성이란 뿌리는 쫙 펴지기를 바라고 북돋움은 고르게 되기를 바라며 흙은 자기가 살던 원래의 것이기를 바라고 흙 다짐은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나면 건드리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떠나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야 하니 처음에 심을 때는 자식같이 돌보고 둘 때는 내버린 듯이 하면 그 천성이 온전해져서 그 본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뿐이지 나무를 크고 무성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니며 나무의 열매 맺음을 억누르거나 손상시키지 않을 뿐이지 열매를 일찍 맺게 하고 많이 열리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심는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뿌리는 뭉치게 하고 흙은 바꾸며 흙을 북돋는 것도 만약 지나치지 않으면 모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반대로 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침에 살피고는 저녁에 또 어루만지며 이미 가서는 다시 와서 돌봅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껍질을 긁어서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밑동을 흔들어서 심겨진 상태가 엉성한지 촘촘한지를 관찰하니 그래서 나무의 본성은 날마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무를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해치는 것이요 나무를 걱정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원수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나와 같지 않은 것이니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사람이 그대의 방법을 관청에서 백성을 다스릴 때 적용해도 좋겠소 하자 곽탁타가 대답하기를 저는 나무 심는 것만 할 뿐 다스리는 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마을에 살면서 관청의 높은 분이 명령을 번거롭게 내리기를 좋아하여 마치 백성을 매우 사랑하는 듯하였으나 결국은 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관리들이 와서 고함치기를 관의 명령이니 너의 밭가리를 서두르고 너의 심는 것을 힘쓰며 너의 수확을 서둘러라. 빨리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고 빨리 너의 실로 옷감을 짜라. 너의 어린아이를 잘 돌보고 너의 닭과 돼지를 잘 키워라 하며 북을 울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경탁을 쳐서 사람들을 불러내니 우리 서민들은 아침밥과 저녁밥을 차려서 관리들을 대접하기에도 한가할 틈이 없었으니 또 어떻게 우리의 생업을 번성케 하고 우리의 본성을 편안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궁금해지고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으니 저의 일과 아마도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하였다. 물었던 사람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역시 훌륭하지 않은가. 나는 나무 기르는 것을 물었다가 사람 기르는 법까지 배웠도다. 이 일을 전하여 관청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 하였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자왈 이자지도 이지 관리가오. 묻는 사람 말했다. 뭐뭐로써 너의 도 옮기다 그것 관청의 다스림 뭐뭐 해도 된다. 어조사호. 물었던 사람이 말했다. 그대의 방법을 관청의 다스림에 적용해도 좋겠습니다. 입니다. 이는 뭐뭐로써 뭐뭐를 가지고 라는 뜻이고 자는 2인칭 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너, 그대, 당신으로 풀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에는 옮겨 심는다는 뜻이 있어서 적용하다 라고 의역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관청의 다스림, 관청의 일입니다. 가에는 뭔가를 긍정하거나 허락하거나 인정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할 만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는 문장에서 다양한 역할로 쓰이는데 어나 우와 쓰임이 비슷합니다. 흔히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무엇무엇보다 라고 해석되는데 여기에서처럼 문장 끝에 놓이면 마침표나 물음표, 느낌표처럼 사용되어 감탄이나 탄식, 의문, 반어, 명령, 추측 같은 어감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도 마침표처럼 사용되어 뭐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추측의 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목적어가 도치된 형태인데요. 한문은 영어와 어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목적어는 서술어 뒤에 옵니다. 근데 만약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어를 먼저 쓰고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에 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목적어인 이가 앞으로 도치된 형태인데요.
원래는 목적어인 이가 서술어인 가 뒤에 놓이는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관청의 다스림에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해도 되겠다. 적용해도 좋겠다. 적용할 만하다입니다. 문장을 도치할 때 지가 쓰이기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문장 다시 해석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었던 사람이 말했다. 그대의 방법을 가지고 관청의 다스림에 적용해도 좋겠습니다. 입니다. 타왈 아지 종수이 리비 오엄냐 탁타 말하다 나는 안다 나무 심기 뭐뭐일 뿐이다 다스림 아니다 내일 뭐뭐이다 탁타가 대답하기를 나는 나무 심는 것만 알 뿐 다스리는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나왔네요.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입니다. 이 표 기억하시죠? 이 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곽탁타 3편에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야는 마침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다시 해석해보시면 탁타가 대답하기를 나는 나무 심는 것만 알 뿐 다스리는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연, 오거향 그러나, 나, 살다, 고향 그러나 제가 마을에 살면서 라는 뜻입니다. 연에는 그러하다, 뭐뭐인 듯하다, 뭐뭐인 듯이 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러나 제가 마을에 살면서 라는 뜻입니다. 견 장인자 호번 기령 약 10년 언이 조리와 보다 다른 사람의 우두머리인 자 좋아하다 번거롭다 그 명령 마치 뭐뭐하다 심히 불쌍히 여기다 그들을 그러나 결국 화가 되다 관청의 높은 분이 명령을 번거롭게 내리기를 좋아하여 마치 백성을 매우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장은 아시다시피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자는 다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 즉 벼슬아치를 뜻하기 때문에 관청의 높은 분으로 의역했습니다. 령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명령을 번거롭게 내리기를 좋아한다는 뜻인데요. 근데 명령을 번거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번의 뜻을 보여드릴게요. 뭔가 많아 보이는데 크게 세 가지 이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은 머리열과 불화가 결합되어 원래는 머리에 열이 난다, 머리에 열이 나서 아프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심리적인 고통을 뜻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어 번민과 걱정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번의 뜻을 보고 있으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귓가에 끊임없이 웽웽거리며 날아다니는 날파리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인지 뭔가가 번잡하고 성가시고 귀찮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 이미지와 연관되고 이 부분은 귓가에 웽웽거리며 날아다니는 날파리 이미지와 연관되고 마지막 이 부분은 걱정하는 이미지와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번민과 걱정, 번잡하고 성가시고 귀찮게 한다는 뜻이 앞서 나무를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한 나머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나무를 성가시고 귀찮게 하던 사람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번거롭게 한다는 건 관청의 높은 분이 백성들의 자생력을 지나치게 못 믿어한 나머지 백성들에게 너무 자주 찾아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하고 백성들을 성가시게 귀찮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은 마치 뭐뭐인 듯하다 라는 뜻이고 10년은 심히 불쌍히 여긴다 또는 매우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는 어차, 어시, 어지와 같은 말을 줄인 겸사로 봐서 이들을 또는 그들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이들 또는 그들은 백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조리는 결국은 끝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백성을 매우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화가 되었다 입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관청의 높은 분이 명령을 번거롭게 내리기를 좋아하여 마치 백성을 매우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청의 높은 분이 명령을 번거롭게 내리기를 좋아하여 마치 백성을 매우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은 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단모, 리레이 호알 아침, 저녁, 벼슬아치, 오다, 그래서, 불러, 말하다. 아침 저녁으로 관리가 와서 고함치기를 입니다. 단모는 아침 저녁이고 호알은 큰 소리로 말하다, 고함치다 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아침 저녁으로 관리가 와서 고함치기를 입니다. 관명, 초기경, 우기식, 도기확 관, 명령, 재촉하다, 너, 밭가리, 힘쓰다, 너, 심다, 감독하다, 너, 거두다. 관의 명령이니 너의 밭가리를 서두르고 너의 심는 것을 힘쓰며 너의 수확을 서둘러라 라는 뜻입니다. 촉은 재촉한다는 뜻인데 서두르다 라고 의역했습니다. 도계는 살핀다는 뜻도 있고 재촉한다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관리가 백성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빨리빨리 하도록 푸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촉한다, 서두르다는 뜻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글자는 한정문에 나오면 뭐뭐일 뿐이다 라고 풀이하지만 여기서는 2인칭 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관의 명령이니 너의 밭가리를 서두르고 너의 심는 것을 힘쓰며 너의 수확을 서둘러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글자는 왜 너라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이었던 연극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자 자형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이 글자에 대한 의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글자를 검색하면 대표 원음이 너, 이, 꽃 많고 성한 모양이 라고 나오는데요. 이 글자를 아름다운 꽃 또는 아름다운 꽃이 풍성하게 피어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일 거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그럼 꽃과 너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꽃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이건 그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꽃을 본뜬 이 글자가 너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글자를 누에가 씨를 토해 고치를 만드는 모습일 거라고 추정하는 의견입니다.
즉, 이 부분은 어떤 테두리이고, 이 부분은 실이 교차한 모습이고, 나머지 부분은 누에일 거라는 겁니다. 제가 비슷한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이건 누에가 실을 뽑는 모습이고, 이건 누에 나방 사진인데, 둘을 붙여놓으니 이 글자와 왠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테두리 안에 실이 교차된 모습, 그리고 누에. 그럼 누에랑 너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누에는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항상 방 안에서 곁에 두고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가깝다는 뜻이 나왔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너, 당신의 의미를 갖게 된 거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글자는 꽃 또는 실을 토해내는 누에의 모습을 본떠쓸 거라고 추정되고 있고, 그래서 너, 당신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